네. 영어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정답은 안녕하세요. 18학번 수능 만점자 강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18학번 수능 만점자 박문석입니다. 예, 저는 2015학년도 수능 만점자 이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학년도 수능 만점을 받고 수시로 서울대학교를 입학한 박성환입니다. 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공부가 베이스긴 했죠. 학기 중에 목표가 최대한 여러 과목을 골고루 공부하는 걸 목표로 했어요. 어차피 수능도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하루에 다 치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수, 탐 전부 다 했고요. 평일 학기 중에는 이제 전부 다 하긴 힘드니까 하루에 보통 2과목씩 한 2~3시간, 평일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남는 시간엔 좀 뭐 휴식을 하긴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3년 내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이제 공부는 양보다 질이라는 저의 가치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루가 주말이나 평일이나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은데 평일 같은 경우는 자기 공부, 그러니까 제 공부를 할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을 해서 평일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뭐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인강을 듣거나 쉬는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편이어서 한 10시 정도에 모든 공부를 항상 끝내고 집으로 귀가를 해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이렇게 귤 까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깔끔하게 꿀잠 자는 게 제 일과였죠. 저는 악기를 좀 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많이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 때 그때 제가 기타를 혼자서 쳤었는데 그때 좀 많이 쳤던 게 지금 대학에 와서도 계속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거 말씀하셔가지고 좀 약간 부끄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루에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2시간, 한두 시간 이상씩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좀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 이제 게임이라는 취미를 운동 쪽으로 좀 바꿔서 농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위로도 많이 받고 응원도 많이 받으면서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시켜 나갔어요. 이렇게 어차피 한번 무너질 거면 미리 무너져 놓는 게 이제 실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이런 말 제일 많이 들었고 뭐 정신 승리하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회복된 멘탈을 쭉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실전 연습을 계속 했었죠. 저는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큰일이 있을 때 뭔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선생님들이 그럴 때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하셔서 저도 마음 잡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좀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수능 끝나고 뭐 하고 놀지 막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문제들을 많이 다뤄졌고요. 이제 D 맷 이렇게 세잖아요. D 마이너스 맷 이렇게 셀 때 세 자릿수, 두 자릿수까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구나 싶었던 것 같은데 약간 딱 D 마이너스 9 이렇게 한 자리로 딱 내려오는 순간 그때 엄청 갑자기 이렇게 쫄리기 시작하는. 이때 좀 멘탈을 관리했던 방법은 사실은 루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을 이제 뭐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탐구 이렇게 몰아보잖아요. 그런 패턴들 최대한 그 시간대까지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패턴화를 시켰었고 하루에 최대한 한 과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나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9월 때 제가 도시락을 싸갔었는데 죽을 싸갔거든요. 근데 죽을 싸면은 소화는 잘 되긴 한데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게 돼요. 그래서 저는 수능 때는 그냥 평범하게 밥이랑 된장국 싸왔고요. 저는 아침에 에너지 드링크 하나 마시고 이제 점심에는 밥하고 소불고기 먹었는데 그 부모님이 젓가락을 안 넣어주셔가지고 당황했지만 그 같이 시험장에 있던 고등학교 후배가 있어가지고 나무젓가락 빌려서 먹었습니다. 수능 때는 그렇게까지 멘탈 붕괴한 적은 없었고요. 아예 뭐 전부 다 술술 풀리진 않았고 국어에서 하나 정도가 좀 한 번에 안 풀렸고 수학에서 30번이 좀 딱 보고 좀 막히는 그 정도였는데 저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 풀고 다시 풀러와야지 하는 생각에서 일단 딴 거 다 풀고 그러니까 여유롭게 다시 보니까 풀리더라고요. 수학도 어차피 30번이 빼고나 앞에 거 확인까지 한 번 다 했으니까 40분 남은 상황에서 이제 여유 있게 읽었죠. 네, 제가 15학년도 수능을 봤는데요. 그때 국어가 좀 불수능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제가 거의 지문 한 개를 막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에요. 와, 이거 어떡하지? 이 지문 다 틀리면 나 완전 재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멘탈이 엄청 휘청거렸는데 그래도 뭐 오늘 수능은 끝나면은 또 한동안은 미친듯이 놀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상상을 하지 않고 뭐 재수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뭐 다음 시험 과목을 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잘 볼 수 있을 만큼 재밌게 잘 보고 나오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갔어서 그런지 풀다가 헷갈리거나 모르는 게 있어도 이거 못 풀면 막 나 이거 막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의연하게 조금 체크하고 넘어간 다음에 다른 것도 풀고 다시 남는 시간에 돌아와서 뭐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뭐 멘붕 없이 잘 수능을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능을 풀 때 전과목 다 합해서 총 5문제를 고쳤어요. 일단은 수능 풀고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놀거나 하지 않고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앞에 걸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 덕분에 제가 실수했던 5개를 고칠 수 있었고 수능 만점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대에 올 수 있었던 요인으로 시험 시간에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풀고 검토했던 걸 들고 싶어요. 저는 여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수능 만점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막 목표를 가지고 막 거기 막 집착하고 그래서 만점을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실 수시를 지원을 해놓은 상태였어서 이제 그냥 최저 등급만 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능을 쳤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으려면은 이제 평소에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춰놔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제가 다른 서울대생들을 볼 때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수능 만점 받을 만한 사람이다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수능 만점을 받았지 싶은 사람도 있고 본인은 전자였나요? 후자였나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는 전자였습니다. 맞을 만하다. 네, 저는 맞은 말 있죠. 맞을 만하다. 오케이. 정신 차리자마자 자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만점이지? 딱 하고서 이제 바로 전화 돌리면서 저 만점입니다 선생님. 네, 칭찬해 주시죠. 자랑을 엄청 하고서 그때는 되게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 요새 드는 생각은 아직까지도 가끔 수능 만점이라고 누군가에게 소개가 되어 되게 엄청 다들 놀라시고 저를 그때부터 수능 만점자라는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세요. 근데 이제 수능을 본 지 5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수능 만점자라고 이제 타이틀이 붙는 게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나를 대표하는 타이틀이 수능 만점자밖에 없다면 나는 지난 4년을 뭘 하고 살았나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수능 만점자보다 더 멋있는 타이틀을 빨리 따내는 게 지금의 목표고 그래서 별로 수능 만점자를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저도 딱 받았을 때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성적표를 올렸거든요. 그 인증충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좋아요 달리고 막 친구들 막 전화 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학교 들어와서 이제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3월 달까지는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잘 났는데 총 9과목 중 8과목을 A뿔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 학점은 전 다시 못 받을 것 같아요. 2학기 때 이미 좀 중간고사 좀 망치기도 했고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내신이랑 그 학교 공부 잘 못했는데 대학에서도 똑같이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전 지금 학점을 잘 바꿔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와보니까 재수강이라는 마법의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다 해서 진짜 자유롭게 살았죠. 그래서 학점을 많이 떨어뜨려 놔서 이제 재수강으로 다시 이렇게 올리기 위한 좀 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계획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능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할 그런 고난과 역경 중에서 이제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는 수능보다 더 힘들고 더 고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수능은 정말 뭐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 중에 정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 뭐 수능 만점을 받는다 해도 그게 진짜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게 엄청 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와서 뭔가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하던 대로 계속 열심히 하고 진짜 수능 날에 이제 문제 다 풀었다고 놀지 말고 확인 계속 하시고 수능 날 5시면 전부 다 끝나니까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다 하시면 수능 끝나고 가채점할 때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다 맞을 거란 자신은 없고요. 그래도 1등도 나오겠죠? 라는 생각입니다. 다 1등급 맞겠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6개월 정도 공부하면 전부 1등급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해놓은 게 있는데 300점 넘지 않을까요? 300점. 네. 300점. 저도 그래도 한 300점? 사탐 포함해서.
국어 첫 번째 문제 답은 4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수학 답은 147입니다. 네. 영어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네. 고민했어 이거. 네. 국어 문제 답 불러드릴게요. 국어 문제 정답은 5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